미사일 한 발에 온 15억 원. 서울 한복판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세계 최강 미국조차 가격표 앞에서 한숨을 내쉬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철옹성 같던 독점 구조를 단숨에 뒤흔든 나라가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강대국들은 박수를 보내면서도 뒤에서 칼을 갈고 있을까요? 2025년 사막 하늘 위로 날아든 미사일 30발 중 29발이 격추되던 그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 신화,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견제와 생존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억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고 고급 외제차 10대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미사일 딱 한 발 가격이라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방어 무기인데 한 번 쏠 때마다 아파트 한 채가 하늘로 날아가는 셈이에요. 그동안 세계 무기 시장은 미국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미국이 부르는 값을 내야 했고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도 미국 마음이었죠. 돈을 내는 쪽이 오히려 을이 되는 이상한 구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 나라들이 너도 나도 무기를 사겠다고 달려들었거든요. 미국 공장은 이미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스위스는 패트리어트를 사려다가 물건 없어요. 기다리세요라는 답변만 받았어요. 돈이 있어도 무기를 못 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틈을 파고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K-팝으로 세계를 흔든 그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이 내놓은 천궁2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55억 원짜리 대신 13억 원짜리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다들 비웃었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근데 그 비웃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중동 한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란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어요. 한두 발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발.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양이었죠. 이때 하늘을 다른 건 미국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수출한 천궁2였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죠. 30발 중에서 29발을 격추시켰거든요. 딱 한 발만 빠져나갔을 뿐 나머지는 전부 사막 위로 떨어졌습니다. 96% 성공률, 미국 패트리어트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숫자예요. 싸니까 성능도 별로겠지라던 비웃음은 그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격은 4분의 1인데 성능은 같은 수준. 세계 무기 시장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방산업계에서는 실전에서 잘 맞춘 기록만큼 좋은 광고가 없거든요. 천궁은 사막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미친 가성비를 증명해낸 겁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 눈이 달라졌어요. 미국 무기만 바라보던 시선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성공은 예상치 못한 선물까지 가져다 줍니다. 무기를 팔았더니 엄청난 게 따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천궁의 활약은 무기 판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선물이 따라왔어요.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기름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각 나라들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AE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어요. 원유 2,400만 배럴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였죠. 2,400만 배럴이 얼마냐고요? 지금 기름값으로 대충 계산하면 약 24조 원어치입니다. 한국이 하루에 쓰는 석유가 대략 25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열흘 가까이 온 나라를 굴릴 수 있는 양을 먼저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UAE 하늘을 지켜줬으니까요. 천궁으로 미사일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석유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만 할 수 있었던 딜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무기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카드가 된 거죠. 근데 이 성공을 모두가 박수 쳐준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나라는 웃고 있었고 어떤 나라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신문 뉴욕타임스가 K방산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이 꽤 그럴듯했어요. 1970년대에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휩쓴 일본차에 비유한 거죠. 와, 최고의 칭찬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잠깐, 이걸 곧이곧대로 들으면 순진한 거예요. 미국 언론이 자꾸 한국 무기를 언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고 있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미국은
원래 다른 나라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나라입니다. 1980년대 일본을 보세요. 그때 일본 경제는 하늘을 찔렀어요.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전부 일본이 휩쓸었죠.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플라자 합의라는 걸로 일본 돈 가치를 억지로 올려버렸습니다.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게 만든 거죠. 결국 일본 경제는 30년 넘게 추락했어요. K방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언제 타겟이 될지 몰라요. 수출 허가를 늦추거나 핵심 부품 공급을 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무기를 팔 때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헌법까지 고치면서 무기 팔겠다고 나섰는데 결과가 처참했어요. 영국, 이탈리아랑 같이 전투기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해외에 판 무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사우디가 한국 천궁을 4조 원어치 사가고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량 주문할 때 일본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같은 아시아 나라인 한국이 잘 나가니까 속이 터지겠죠. 부러움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특기입니다.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뒤에서 공작하는 거요. 예전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거나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버린 거 기억나시죠? 일본이 자기들 실패를 만회하려고 미국이랑 손잡고 한국 무기 수출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도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틈만 나면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 손에는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K방산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복잡한 함정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상 못한 일이 터집니다. 잘 나가던 K방산에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UAE에 수출한 천궁2 레이더가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바로 그 96% 요격률을 기록한 그 장비였죠.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어요. 중동은 아직 불안했고 언제 또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레이더가 멈추면 눈이 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오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요. UAE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K방산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었어요. 만약 미국이나 유럽 회사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부품 보내드릴게요. 근데 시간 좀 걸려요. 엔지니어 스케줄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몇 주, 아니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이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한화 시스템은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원과 기술진을 현장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행 금지 구역.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곳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날아간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레이더를 분해하고 고장난 부분을 찾았습니다. 부품 갈아 끼우고 시스템 다시 켰어요. 머리 위로 전투기가 지나가고 멀리서 폭발 소리가 들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녀도 끝까지 책임진다. 목숨 건 수리. 이게 K방산의 진짜 무기였어요. 싸서 산 게 아니라 위기 때 달려와주는 파트너라서 산 겁니다. 미국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유럽 회사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들 매뉴얼에는 전쟁터 출장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UAE 국방부는 돌아가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특별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소식은 중동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건 불과 몇 주 뒤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잘 팔릴수록 강대국들의 견제는 심해질 거예요. 미국의 경계, 일본의 뒷공작,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약점. K방산 앞길에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견제가 심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짜 강해졌다는 증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약자를 견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앞으로 할 일은 명확해요. 핵심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게 기술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 나라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 곳에서 재료를 살 수 있게 준비해야 하고요. 시장도 넓혀야 해요. 중동 넘어서 동유럽,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호랑이처럼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핵심 교훈은 이거예요.
가격으로 문을 열고 신뢰로 관계를 굳힌다. 한국도 계속 혁신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른 나라에 추월당할 수 있어요. 가성비를 넘어 신뢰로 세계 무기 시장을 흔들고 있는 K방산. 앞으로 어떤 도전을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